매서운 겨울바람이 청담 사거리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앞 횡단보도에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낡은 병원 가운 위에 허름한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폐렴으로 입원 중인 강경숙 할머니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4인실 병실을 몰래 빠져나온 지 2시간. 고열에 시달리는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내리기를 반복했지만 은행이 어디 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어야 하는데 후회했지만 그 돈도 아까웠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왜 나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 괴로워하다가 은행에 가야 한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피해갔습니다. 명품 백을 든 젊은 여성이 인상을 찌푸리며 한 걸음 물러섰고 양복 입은 남자는 코를 막은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병원 소독약 냄새와 식은땀 냄새가 뒤섞인 노인은 이 화려한 거리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30년 넘게 다니던 은행에 도착한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면서도 강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은행 안의 시선은 바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고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창구의 직원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네가 들어오자 순간 은행의 공기가 무거워진 듯 했습니다. 강경숙은 힘없는 발걸음을 창구로 옮겼습니다. 고열 때문에 눈앞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젊은 여직원 앞에 서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통장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차가운 목소리가 먼저 날아왔습니다. 저기 할머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병 옮기면 안 돼요. 박지현 대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지독한 기침만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통장.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내 보이려는 순간 옆 창구의 신입 직원 김은지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리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경비님, 여기 좀 봐주세요. 다른 고객님들이 많이 불편해하세요. 중년의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강 여사의 팔을 잡아 끄는 그의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김은지는 안타까운 듯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선배의 눈치에 눌려 어쩌지 못했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바깥으로 다시 쫓겨난 강 여사는 은행 계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몸에서는 열이 났지만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희미한 시야로 보이는 백화점 불빛이 눈물에 번져갔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매달 15일이면 꼭 이 은행을 찾았습니다. 누가 보면 얼마 안 될지는 몰라도 돈을 넣으며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낙이었지요. 그런 그녀가 오늘은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할머니,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게요. 김은지가 몰래 밖으로 나와 강 여사의 팔을 조심스레 부축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작은 용기를 내어 따뜻한 캔 커피와 함께 택시비까지 건네려 했습니다. 강 여사는 따뜻한 마음만 받고 택시비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친절이 오히려 더 큰 서러움을 자아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익숙한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 일군 재산이었지만 오늘 그녀는 한 사람의 인격으로도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백미러를 보았지만 강 여사는 그저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산소 포화도는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거래한 은행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서러움만이 가슴 한켠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인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운 강 여사는 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송미란 변호사의 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얗게 마른 뺨 위로 다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오늘처럼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의도에 위치한 한법률사무소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출발했습니다. 송미란 변호사는 이른 시간부터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강경숙 여사의 법률을 담당해온 그녀의 책상 위에는 청담동과 압구정동의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의 핵심 상권 건물들이었습니다. 청담 사거리에서 도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에만 건물 3채,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대형 빌딩 1채. 보증금만 해도 수백억에 달했고 월 임대료 수입은 10억이 넘었습니다. 이 모든 건물이 30년 전 현금으로 매입되었다는 사실이 서류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송 변호사의 손끝이 서류 위에서 떨렸습니다. 어젯밤 강 여사에게서 전화를 받은 후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청담동에서 가장 알뜰하게 재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강 여사가 그것도 폐렴 치료 중에 은행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 원무과였습니다. 강 여사가 사인실을 고집하다가 결국 고열로 쓰러져 VIP 병실로 옮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어제 갑자기 병실을 비운 시간 동안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과속을 하면서도 마음은 자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강 여사의 진가를 잘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외견상 수수한 모습에 가려진 놀라운 사업 수완, 세입자들을 자식처럼 아끼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VIP 병실 앞에는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폐렴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여전히 세입자들 걱정부터 했습니다. 어제 은행에 가지 못해 임대료 감면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젊은 자영업자들이 걱정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강 여사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 풀려나왔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카디건 차림으로 은행을 찾았던 일, 직원들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났던 일,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도우려 했던 신입 직원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송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펴고 빠르게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 일대 부동산 소유주 현황, 임대료 내역, 세입자 목록까지 모든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 여사가 그 은행에 예치한 자금이 2천억이 넘었습니다. 건물 보증금과 임대료 수입, 그리고 평생을 알뜰하게 모은 재산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돈은 특별한 투자 상품 없이 모두 보통 예금과 정기 예금으로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은행의 든든한 자금줄이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송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은행 본점 프라이빗 뱅킹 센터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은 센터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담동의 전설적인 임대인이자 2천억대 자산가를 이런 식으로 대한 은행이 있다는 사실에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이어서 금융감독원 민원실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고령 고객 차별에 대한 민원 접수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에는 서울시 소비자보호센터에도 연락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차근차근 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실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센터장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전담 프라이빗 뱅커 배정, VIP 라운지, 전용 카드 발급, 수수료 평생 면제 등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병실이 조용해질 무렵 송 변호사는 마지막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한 대형 경제지 기자였습니다. 청담동의 알뜰한 임대인으로 유명한 강 여사의 미담은 이미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의 임대료를 자진 감면해주고 보증금을 돌려주면서도 이자 한 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송 변호사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다른 은행들의 VIP 담당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많은 것이 바뀔 터였습니다. 한편 청담동 거리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은행의 유리창 너머로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제 어떤 손님을 돌려보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일주일 뒤 여의도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어은행 본점 17층 프라이빗 뱅킹 센터는 이른 시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센터장실에서는 중요한 미팅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청담동 중앙지점의 신입 행원 김은지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진심 어린 배려를 보여준 직원은 김은지 씨뿐이었다고 하더군요. 센터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가 묻어났습니다. 송미란 변호사가 전해준 그날의 이야기는 이미 은행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2천억대 자산가를 알아보지 못한 실수보다 한 신입 직원의 따뜻한 마음씨가 더 큰 화제였습니다. 우리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연봉은 현재의 3배, 직급은 과장급으로 특별 승진을 제안드립니다. 김은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자신이 도우려 했던 할머니의 정체였습니다. 청담동에서 가장 알뜰하게 재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강경숙 여사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지목해 스카우트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김은지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서류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곧바로 처리했을 일들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옆자리의 박지현 대리는 그날 이후로 계속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고 지점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점장이 급하게 전 직원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아침부터 본점에서 날아온 공문 때문이었습니다. 고령 고객 응대 매뉴얼 전면 재검토, 직원 친절 교육 의무화, 특별감사 시행 예고. 모든 내용이 일주일 전 그날의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지점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강경숙 여사가 단순한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다는 것, 청담동 일대 최고의 우량 자산가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공개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강 여사의 소문난 검소함이었습니다. 수천억대 자산가임에도 30년간 같은 은행을 이용했고 화려한 투자 상품 대신 정기예금만을 고집했으며 심지어 병원에서도 사인실을 이용할 만큼 절약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폭탄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강 여사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시중 유수의 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 중에서도 어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 여기에 김은지의 스카우트 이야기까지 더해지자 회의실은 순간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행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 여사가 퇴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직원들은 초조한 듯 창밖을 내다보았고 지점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지현 대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은행 앞에 멈춰 섰고 운전석에서 송미란 변호사가 내렸습니다. 이어서 뒷좌석에서 우아한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남 부동산 업계에서 손꼽히는 중개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정갈한 한복 차림의 강경숙 여사였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부신 진주 비녀를 꽂은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려져 있었고 고급스러운 명주 한복은 그녀의 위엄을 한층 돋보이게 했습니다. 은행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강 여사의 발걸음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부동산 중개사와 변호사 그리고 어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센터장이 따랐습니다. 지점장이 허둥지둥 달려나왔지만 강 여사는 그를 지나쳐 곧바로 김은지의 창구로 향했습니다. 박지현 대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은지 씨, 이제 새로운 은행에서 뵐 수 있겠네요. 강 여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김은지는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지점장은 김은지가 어은행 프라이빗 뱅커로 스카우트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 여사 일행이 자리한 VIP룸에서는 1시간 넘게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창 너머로 들리는 이야기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청담동 한복판 건물 4채의 소유권 이전, 2천억대 자금의 이동, 새로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계획까지 모든 것이 어은행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강 여사 일행이 떠난 후 은행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30년의 신뢰였고 진정성이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지점 회의에서는
자책과 반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청담동의 거리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그 불빛 속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청담동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가 소유한 건물들의 외관이 새롭게 단장되기 시작했고 어은행의 새 지점이 들어설 자리에는 공사 가림막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편 강 여사의 주력 빌딩 1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VIP 시니어 라운지라는 이름의 이 공간은 고령의 고객들을 위한 전용 은행이었습니다. 어은행의 첫 번째 특수점포로 선정된 이곳의 총괄 매니저는 다름 아닌 김은지였습니다. 이 특별한 은행의 설립 과정에는 강 여사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은행 측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2천억대의 자금을 옮기는 대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은행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무리한 요구처럼 보였지만 강 여사의 진심이 전해지자 은행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공간은 평범한 은행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입구는 완만한 경사로로 설계되었고 실내는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조명으로 꾸며졌습니다. 창구 의자는 모두 전동 리프트가 장착되었고 대기 공간에는 안마 의자가 비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했던 것은 직원 교육이었습니다. 김은지는 새로운 직원들을 선발하면서 한 가지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이었습니다. 스펙이나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 고객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면접에서 항상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귀찮고 번거로운 고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점 오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강 여사가 조용히 공사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화려한 한복 대신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김은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라는 무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은지 씨, 우리 함께 한 가지 약속을 해요. 강 여사는 김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광채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어르신들이 그날의 나처럼 차별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의 주름진 얼굴 뒤에는 모두 존엄한 인생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닌 평생의 신념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건물은 사실 임대인의 얼굴을 한 임차인이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이 거리에서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으로 가게를 접어야 했을 때 한 은행원의 따뜻한 배려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은행원처럼 은지 씨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개점을 하루 앞둔 저녁 VIP 시니어 라운지는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청담동의 노인정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들을 위해 작은 다회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절약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녀였지만 이날만큼은 최고급 닭이와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다과를 나누는 자리에서 한 할머니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몇 달 전 다른 은행에서 무시당했던 일을 이야기하며 이런 곳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강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쓰라린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문을 연 VIP 시니어 라운지는 금융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첫 달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고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도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하나둘 이러한 특별 점포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지는 매일 아침 라운지에 들어설 때마다 입구에 걸린 문구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주름은 삶의 훈장입니다. 이 글귀는 강 여사가 직접 써서 건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청담동의 거리는 여전히 화려합니다. 명품 매장들은 늘 붐비고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섭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거리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노인들도 당당하게 은행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습니다. 강 여사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유독 한 가지에만큼은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녀가 남긴 교훈은 이제 금융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VIP는 통장 잔고가 아닌 그 사람의 삶이 말해줍니다. 김은지는 매일 이 말을 직원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그 말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지배인님, 저기 계단을 올라오시는 저분, 설마 우리 호텔에 오시는 건 아니겠죠? 리셉션 데스크의 직원이 불안한 눈빛으로 VIP 매니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면바지에 때가 묻은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 천천히 호텔 로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머, 근데 저분. 쉬, 조용히.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죠. 직원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예약하신 고객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잠시 로비 카페에서 따뜻한 차만 한 잔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예약이 다 차서요. 바로 그때 정장 차림의 외국인 가족이 들어왔고 직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Welcome to our hotel. Light this way please. 로비에 흐르던 클래식 음악이 잠시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리셉션의 젊은 직원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VIP 매니저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호텔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저 사람은 63세, 남해 바닷가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는 강미선 씨입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청소하고 마을 어르신들과 미역을 손질하며 아이들과 조개를 줍는 것이 일상이죠. 오늘은 부산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우연히 센텀의 한 호텔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허름한 차림 때문이었을까요? 호텔의 차가운 대응은 마치 부산 바다의 한겨울 바람처럼 매서웠는데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애들아. 간조 때 드러난 바위에 붙어있는 미역을 조심스럽게 손질하던 강미선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장화를 신은 채 바다 쓰레기를 줍고 있었죠. 이장님, 이거 보세요. 우리가 오늘 주운 쓰레기예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쓰레기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옆에서 여진이와 수민이도 각자의 봉투를 흔들어 보였죠. 미선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꼬마 환경지킴이들 정말 대단하네. 오늘은 특별히 할머니가 만든 미역 쿠키를 간식으로 줘야겠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운영하는 해산물 가공 협동조합은 이제 남해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일주일 전부터 시작한 미역 쿠키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강 이장, 아이고 허리 피셔야지. 멀리서 김순옥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선은 허리를 펴며 웃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그보다 오늘 오후에 협동조합 회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순옥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려, 잊을 리가 있나. 우리 미역젤리 새로 만든다는 거 얘기하기로 했잖아. 10년 전 30년간의 호텔리어 생활을 접고 고향 남해로 돌아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들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울의 특급 호텔에서 총지배인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시골 이장이 되어 마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게 될 줄이야. 이장님, 전화 왔어요.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부산 센텀호텔에서 연락이 왔대요. 우리 미역 가공품 납품건 때문에. 미선은 문득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 맞다. 오늘 부산에 가봐야 하는데. 옛날 동료도 만나기로 했고 작업복을 입은 채로 옷도 갈아입을 새 없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도시라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센텀호텔의 납품 거절 소식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특급 호텔 총지배인에서 시골 이장이 되기까지 그 변화의 시간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선택이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었죠. 할머니, 저기 부산이 보여요. 앞자리에 앉은 꼬마아이의 외침에 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 멀리 마천루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센텀호텔의 우아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들러볼까? 호텔 로비에서 잠시 쉬어가며 옛 기억을 되새겨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수였다는 걸 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죠.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고급 차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김준호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직원이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투숙객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친절을 가장한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가 들어왔고 같은 직원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편하게 쉬다 가세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누구든 차별 없이 따뜻하게 맞이했을 텐데.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주머니 속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호텔을 나와 해변가 벤치에 앉았을 때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호텔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숨을 가쁘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서하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신입이라서 바로 나서지 못했지만 우리 호텔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윤의 눈가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호텔리어였으니까 잘 알아요. 신입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네. 호텔리어셨다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이렇게 나와서 괜찮을까요? 혹시 문제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네요. 하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잠시 휴식 시간이라고 했거든요. 그보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 호텔이 예전에는 정말 따뜻한 곳이었다고 해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호텔이었다고 하는데 미선은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20년 전 이 호텔의 오픈을 준비하면서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선은 매일 다른 옷차림으로 호텔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소박한 면바지 차림으로, 때로는 평범한 티셔츠 차림으로 로비 한켠에 앉아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어머, 저기 앉아 계신 분, 어제도 오셨던 분 아니에요? 조용히 해요. 저분 요즘 매일 와요. 보안팀에 보고할까 하는데. 리셉션 데스크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VIP 매니저 장민우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미선은 태연히 신문을 읽는 척했습니다. 하윤 씨, 저 손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호텔 이미지에 맞지 않는 분들은 알아서 불편하게 해드려야 해요. 하지만 과장님, 저 손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호텔 경영이 얼마나 냉정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시는가 봐요. 고급 호텔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장민우 과장의 말에 하윤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읽혔습니다. 관찰을 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호텔에는 두 부류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장민우 과장과 김준호처럼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과 하윤 씨처럼 진심, 어린 서비스를 지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어느 날 오후의 장면이었습니다. 지역 어촌계장님이 손녀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레스토랑은 예약 손님만 받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하윤이 재빨리 나서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장민우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할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특별히 오션뷰 자리를 마련해 드렸어요. 손녀분이 바다를 보시면서 식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에서 들려올 때 하윤의 눈가에도 따뜻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날 저녁 어촌계장님은 레스토랑 지배인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미선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계획도 하나둘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하윤이 조심스레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매일 이렇게 관찰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미선은 잠시 망설였지만 하윤의 진실된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윤은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소리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미선은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내일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호텔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그녀의 결연한 표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30년 만에 다시 꺼내본 정장을 입었습니다. 네이비 컬러의 테일러드 수트와 진주 목걸이는 그녀가 호텔 총지배인 시절 늘 착용하던 차림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김준호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주일 전 그녀를 쌀쌀맞게 내쫓았던 그 직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 만들어낸 마법이었습니다. 미선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지배인 씨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당황한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장민우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박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미선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20년 전 이 호텔의 첫 여성 총지배인이었던 그녀를. 복도에서는 하윤이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은 20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호텔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지켜본 모든 것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로비에서 쫓겨난 노인들의 이야기, 가족 단위 투숙객들을 향한 불친절한 태도,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들, 그리고 그 속에서 홀로 진정성을 지키려 애쓰던 하윤의 모습까지. 이 호텔이 왜 세워졌는지 기억하시나요? 미선의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이 호텔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호텔 문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어민들의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공급받고 마을 노인들의 지혜를 호텔 프로그램에 담아내고 아이들에게는 해양 교육의 장이 되어주겠다던 그 꿈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부터 이 호텔의 운영 방식이 크게 바뀔 겁니다. 미선의 선언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호텔 오픈 당시의 사진이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그 사진 속에는 지금은 잊혀진 호텔의 초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호텔은 특권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남해에서 읽어온 것처럼 이곳도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장민우 과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윤 씨, 당신이 보여준 진정성과 따뜻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품격입니다. 정체가 밝혀진 후 호텔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갖가지 소문이 돌았고 일부 고위직 간부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남해 바닷가 마을에서 보낸 10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포용과 상생의 가치야말로 이 호텔이 잃어버린 진정한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선은 창밖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출항하는 어선들이 보였습니다. 새벽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는 저 배들처럼 이제 이 호텔도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미선은 호텔 직원 전체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대연 회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문을 열자 300여 명의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0년간 남해에서 일군 작은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선은 프로젝터에 남해 마을의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아이들의 해양교실,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해산물, 가공작업, 마을 축제의 생생한 모습들이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급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역과의 유대, 세대 간의 소통, 바다가 주는 진정한 가치를 말입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은 회장 구석구석까지 전해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베테랑 직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1층 로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포근한 원목 데크가 깔렸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교체되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 한켠에는 바다 이야기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장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윤이 바다 이야기방의 마지막 장식을 하며 물었습니다. 벽면에는 남해 어르신들이 직접 써주신 뱃사람들의 이야기가 액자로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아이들이 주운 바다 쓰레기로 만든 환경 캠페인 전시가 자리 잡았습니다. 2층은 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바다누리 퀴즈존이 만들어졌고, 매주 토요일마다 해양 생태 교실이 열렸습니다. 미선이 남해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호텔의 규모에 맞게 확장한 것이었습니다. 레스토랑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지역 어촌계에서 직접 공수하는 신선한 해산물로 메뉴가 바뀌었고, 한 달에 한 번은 할머니들이 직접 비법을 전수하는 바다맛 전통 요리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장민우 과장은 한 달간의 남해 마을 연수를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미역 좀 봐주시겠습니까? 장민우는 어촌계 할머니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호텔 식재료 검수를 위해 새벽부터 나와 있는 그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해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는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미선은 매일 아침 로비에서 직원 조회를 했습니다. 그날의 조회는 바다 이야기방에서 열렸고, 하윤이 새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할매 할배의 바다 학교를 시작합니다. 은퇴하신 어촌계 어르신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바다 생태계와 전통 어업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계적인 서비스가 아닌 진심을 담은 환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비에서는 투숙객들이 바다 이야기방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고, 레스토랑에서는 할머니들의 요리 비법을 배우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미선은 호텔 옥상 정원에 올랐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하윤이 진행하는 별빛 바다 이야기 프로그램이 한창이었고, 장민우는 내일의 어촌계 미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지만 그 방향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호텔은 바다처럼 모든 이들을 품어 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미선은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뿌듯함을 느끼며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호텔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아침 일찍 호텔 앞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해변에서는 하윤이 이끄는 새벽 바다 환경 지킴이 활동이 한창이었습니다. 회장님, BBC 취재진이 도착했습니다. 장민우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그는 이제 지역상생팀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과 지역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죠. 아, 그 지속가능한 호텔 문화 특집 취재 말이군요. 미선의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고급 호텔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는 걱정, 기존 고객들이 떠날 것이라는 우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객실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했고, 특히 3대가 함께 묵는 가족 단위 고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해외 유명 호텔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고, 환경단체들은 이 호텔을 친환경 호텔의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하윤이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호텔의 바다문화팀 팀장이었습니다. 로비로 나가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남해 마을의 순옥 할머니와 다른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미역 쿠키가 호텔 시그니처 디저트가 된다는 소식 듣고 왔어요. 우리가 직접 와서
비법을 전수해 주려고요. 순옥 할머니의 말씀에 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마을의 협동조합에서 시작된 도전이 이제는 특급 호텔의 자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만든 게 호텔에서 팔린다니 꿈만 같네요. 로비 한켠에서는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마을 곳간이라는 이름의 공간에는 지역 어촌들의 수산물 가공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의 미역 쿠키부터 전통 방식으로 만든 젓갈까지 지역의 맛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회장님, 다른 해안가 호텔들도 우리처럼 변하고 싶다고 문의가 왔어요. 장민우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왔습니다. 전국의 해안가 호텔들이 지역 상생 모델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미선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변화를 나누어야겠어요. 이제는 모든 해안가 호텔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할 때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 야외 정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달빛 아래 바다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은퇴한 선장님들이 들려주는 바다 이야기에 투숙객들은 귀를 기울였고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잔잔한 물결 위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바닷바람은 이제 막 구운 미역 쿠키 향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제야 진짜 호텔다워졌네요. 하윤이 두 잔의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미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로 밀물이 조용히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마치 호텔의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새로운 물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